척추가 하나하나 다 틀어져서 이건 뭐 디스크가 망가진 상태이므로 철심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디스크 1인자라는 분 추천을 받아서 갔었는데도 못 고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엑스레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고선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났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펴질 것이다. 뭐예요 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펴졌어요. 안녕하세요. 오 똑똑한 헬스케어 어떻게 오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 네. 총체적인 건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아, 그랬던가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약사님은 아파본 적 없으시죠? 저는 딱히 뭐 이렇게 아파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전주의 컨설턴트 네. 이제 교육을 이제 제가 한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아. 시킨 게 아니라 뭐 본인이 돈 주고 들은 거죠. 네. 그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야, 이분이 거의 생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조금 논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일을 도대체 겪으셨는지 한번 네. 눈물은 흘리지 말고요. 아니, 뭐, 안 아팠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건강해 네. 보이시는데 이게 저희가 이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사연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걸 또 물어봐 주시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가 죽고 깨어남, 생존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여러 번 죽다 살아났는데 처음으로 이런 건강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였어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다가 넘어졌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아마 하중 굉장히 많이 받았는지 넘어지는 순간 무릎이 모서리에 탁 부딪히면서 골반이 탁 틀어졌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고 허리가 좀 아프다. 근데 20대였었기 때문에 그냥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골반과 이 네. 갈비뼈가 확 음. 틀어져서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척추가 하나하나 다 틀어져서 이건 뭐 디스크가 망가진 상태이므로 철심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철심을 다 박으면 어차피 못 움직이고 누워서 살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디스크 1인자라는 분 추천을 받아서 갔었는데도 못 고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었는데 카이로프락틱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네네네네. 미쳐봤던 시기였어요. 아, 근데 그때 굉장히 운이 좋게 잘 하시는 카이로프락틱 치료사를 만나서 그분은 엑스레이나 이런 거 보지도 않고선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촉진으로 이렇게 네. 진단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언제 났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펴질 것이다. 뭐예요 이게? 그분 소개 좀 네.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펴졌어요. 얼마나 치료 기간은 얼마나? 한 6개월 정도 걸렸었고 그분이 이제 손으로 교정을 해주시고 저는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이제 조금씩 네, 힘을 키워서 어느 날 갑자기 펴지고 그 이후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던가요? 왜 그런지요? 네, 왜 그러니까 어떤 뭐 무릎을 부딪힌 충격으로 뭐 사실 골반도 틀어질 리는 없지만 어떤 충격으로 아마 근육이 좀 손상을 받았던 것 같고 그 근육의 영향으로 네. 연결된 근육들이 이제 점점 기능을 못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이렇게 좀 아트러브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추측에 의하면 저는 원래 측만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쳐서 허리가 아파졌을 때 빨리 낫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신기하네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카이로프라틱 얘기 나오니까 우리 박사님 눈빛이 막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카이로프락틱 자격증이 있어서 네. 야, 그 정도의 병원에서
거의 몇 가지 수술로도 안 된다는 몇 거죠. 가지 수술을 하고도 거의 장애인처럼 살아갈 것이다라고 네. 진단을 수술 없이 교정으로만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뭐 가끔 사용을 하지만 네. 굉장히 고수의 막 필이입니다. 제가 네. 문화생으로 좀 들어가서 배우고 싶을 정도로. 그 치료사분께서 네. 저를 고치시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저를 보고 너 안 아파? 그래서 네 괜찮아요 그랬더니 신기하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본인도 고쳐놓고 본인이 신기하대요. 네. 근데 그만큼 관리를 잘했어요. 네. 네. 운동 안 하면서 운동 안 하고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운동 안 하고 관리를 막 많이 그냥 막 먹고 네, 많이 먹고 많이 자고 항상 앉을 때 무릎 똑바로 앉고 네. 뭘 이렇게 씹어 먹을 때도 새우깡 하나도 반 잘라서 양쪽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좀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또 두 번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또 네,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살짝 저린 거예요. 갑자기요? 네, 이유 그래서 없이? 잠을 잘못 자서 좀 눌렸나 보다 했는데 저린 게 점점 심해지더니 뜨거운 걸 만져도 온도를 못 느끼고 네. 감각이 점점 좋아졌네요. 물건을 잡을 힘이 빠져서 못 하다가 이게 무슨 병일까 병원에 갔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병원은 과가 나눠져 있어서 여러 과를 다니면서 네, 검사를 네, 해야 그렇죠. 되는데 검사를 해도 이게 왜 그런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운이 좋게 이 병이 아마 척수염일 것이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 안 그러면 너는 지금 횡격신경이 마비가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네.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 병명을 찾지 못하고 한 달 지나는 동안 거의 마비 상태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 계실 때문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목 아래로 모두 마비가 되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거죠? 잠깐만, 이거는 근데 저는 척수염이 무슨 병인지 아직도 정확히 네, 몰라요. 왜냐면 척수에 염증이 생긴 게 네. 너무 끔찍한 병인데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건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평생 누워서 살 것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불사조신가요? 네, 결국 그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는 고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겪었던 것이 더 이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빨리 마비가 돼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고 걱정도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나는 나을 거야. 분명히 이걸 겪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인드 컨트롤.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다 놓고 외부의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계속 유지가 잘 되시는 거죠.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죠. 예. 운동도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맘 네. 먹으면서 제가 오늘 이제 녹화 주제가 사실은 이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지금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약학도 공부를 했고 또 한방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가족 중에는 또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학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의학에서 이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 나타난 증상만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약사들이 취급하는 약물이라 함은 원인을 개선하는 약물은 없어요. 증상을 개선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어떤 병에 대한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 그 고혈압이라는 진단 앞에는 뭐가 붙냐면 본태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이게 이제 정확한 진단면인데 본태성은 무슨 뜻이냐?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그 증상을 약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는 있으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스트레스 작용합니다. 결국 살아가는 데서 수없이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나타내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흔히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독소라는 그렇죠.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독소가 많아지면은 지금처럼 신경이 마비가 되고 척수염이 생기는 어떤 증상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뭐 가볍게 대사증후나 뭐 다른 질병들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신 분들은 암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거다. 이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3박 4일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리뭉실하게 총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강은 일단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 어른들이 흔히 뭐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네, 그렇죠. 마음 편하면 그게 최고의 건강이지. 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원리에 다 녹아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네 가지 다 잘 되시죠? 그럼요. 아, 뭐 살아나신 분 유령 아닐까? 근데 좀 의심이 드네.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음. 제가 완전히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을 회복하기까지 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거를 겪었어요. 아, 본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작용이 되는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경험인데요. 네. 그래서 나쁜 게 몸에 들어왔을 때, 먹는 것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내 몸의 반응을 섬세하게 느끼게 되니까 이거를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기분 좋게 생활하고 네. 잘 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앉아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몸소 체험하신 분이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오늘 사실은 저희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저는 늘 이제 건강이란 거를 인트로 영상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몸과 마음 그거를 또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영양 또 그거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뇌 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가면은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걸리신 분 그러면은 막 손들어요. 네. 저요 손들. 저는 3번 걸렸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하면은 막 또 자신 있게 손들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분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건강하신 분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한 번도 코로나를 안 걸린 분들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그럴 수 답을 있겠죠. 하시는데 네. 제 생각은 달라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큰 중대 질환으로 가지 않고 네. 어쨌든 뭐 약을 먹어서든 휴식을 해서든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는 회복력이 있다는 말이고 회복 탄력성이 좀 뛰어나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면역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류에 한번 우리가 바이러스 침투를 해서 극복을 하면 그거는 항체가 생겨서 평생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면역이? 근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10년 동안 한 번도 감기나 독감을 안 걸리신 분들은 면역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아주 옛날 버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건강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신 분들. 여기 걸려서 잘 극복하신 분들이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항상 강의 초두에 설명을 드리는데 네. 다 의아해하세요. 에이 뭐 그래도 감기 안 걸리고 독감 저도 지금 좀 의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면역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아마 그렇게 안 걸리신 분들은 면역이 워낙 강해서 사실은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없이 넘어간 무증상으로 네. 들어가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은 정말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단순하게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한 번도 10년간 뭐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신 분이 훨씬 좀 위험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어떤 관점이신지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네. 게, 이게 그 옛날에 그 공룡들이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잡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없으니까 공룡들이 그냥 계속 지배자로서 살아남았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멸종됐어요. 대신에 그 공룡들한테 먹혀 살던 약한 애들은 그렇죠. 살아남았어. 그래서 진화를 거듭하다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어떤 바이러스에 버텨내는 힘만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렸던 분이 면역력이 더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것을 잘 극복해낸 분들이 네. 진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유레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역시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정도는 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총론은 진짜 새로운 얘기를 듣고요. 저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살다 보면 안 아프고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뭐 설사라도 걸릴 수 있고,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는데 같은 뭐 옆집에 사는 누구와 내가 걸렸는데 옆집에 사시는 분은 한 달째 그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한 2, 3일 아프고 툴툴 털고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훨씬 후자가 건강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은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뭐 그게 면역이든 영양이든 어떤 근골격이든 그런 쪽인 균형을 아주 잘 갖춘 상태면은 어떤 질환이 와도 중병까지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드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아했던 부분들을 김동건 박사님의 유레카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네. 다음번에 네, 좀 네. 심도 깊게 한번 그렇죠. 저희가 네. 대화를 나눠봐서 티키타카를 좀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컨설턴트님 극복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네, 아주 흥미로워요. 네, 네. 사실은 박사님의 주제죠. 카이로프라틱. 여기 대해서 과연 이 불사조를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분명히 이제 식사 조절을 아무 음식을 막 먹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좋아질 수는 있어.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해서 관리를 할 거야라는 의심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또 뭐 했죠? 마음 편하면 네. 마음 편하면 그게 건강이 됐는데 네. 잘 먹고 딱 첫 주제가 되겠네요. 나머지 세 주제도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순차적으로 가기에. 그러면 다음 어떻게는 그쵸. 먹는 거, 음식. 네. 네, 그럼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예.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먹는 주제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밌게 해주세요. 나는 MBTI가 그냥 원래부터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벌써 이제는 재미가 할 거예요. 없어졌어. 벌써 재미가 없어. 아마 MBTI 16개 성격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성격이 내 MBTI니까 근데요, 세상에 재미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 보기만 재밌어요? 해도 너무 웃긴다. 여기야 이게 지금 이 돌려 까신 거죠. 그럴 리가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어느 한 기자가요. 네. 네. 엄청나게 자수성가한 네. 그러니까 부자를 3명을 찾아가서 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를 묻기에 3명을 찾아갔대요. 근데 3명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전에